이제 또 하나 시간이 걸리는 거. 수능 영어에 문장 해석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하지만 독해를 위해서 뭐 해야 돼? 문장 공부를 해줘야 돼. 그죠? 근데 문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이런 거 보자. 이런 통설이 좀 있어. 영문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영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해석을 잘하는 건 아니야. 뭘 잘 알아야 돼? 신텍스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신텍스라는 게 뭔데? 신텍스 뭐야? 이런 신텍스. 신텍스 구문이라고 얘기해. 구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장의 구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해석하려고. 그치? 해석하려고. 그럼 해석의 목적이 뭐지? 해석 왜 해? 문제 풀려고.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열이면 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까? 문장 이해하려고요. 내용 이해하려고. 근데 얘들아,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석을 한다는 건 사실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야. 수능 영어가 아니라 영어 전범위, 영어적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는 고1도 고2도 중3도 아니라고, 그치? 수능 영어를 접해야 돼. 그러니까 내용 전범위를 갈 수는 없겠지.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 정보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정보의 근거가 필요해. 이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문장 속의 논리에서 나와. 자,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줄게. 수능 영어라는 게 이제 일반 영어보다 더 좁은 범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해석을 하는 건 독해 지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독해 지문이 어떤 패턴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독해 지문에서 만나는 글들 있죠. 그 글들이 대체적으로 에세이나 혹은 아티클이나 혹은 저널이에요. 그럼 에세이, 아티클, 저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 셋 다 논리적인 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문장들도 전부 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성을 띠고 있어? 논리성을 띠고 있어. 그럼 결국 논리적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영문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부터 연습을 해야 돼? 바로 논리적 해석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거 뭐야? 어느 누구나 구문책 한 권 정도는 정리하거나 떼죠. 근데 구문책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다 뭐해? 그냥 영어를 뗀단 말이야.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논리적 해석을 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다. 표현이 있어, 얘들아. 문장에 표현이 있어. 즉, 구문이라는 건 문장의 구조적인 표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배우는 거야. 작가가 어떤 의도로서 어떤 의도겠어? 논리적인 의도겠지, 그치? 이런 논리라는 의도,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배워. 나한테. 그러면 이 표현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누구야? 출제자야. 출제자가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정보화시키거든. 그럼 읽는 너희는 표현들을 가지고 작가가 이걸 왜 쓰는가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정보화가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예를 하나 들게. 뒤에서 다시 배울 거지만.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배웠어? by ing. 대부분 뭐로 배워? 뭐뭐 함으로써라는 우리말 옮기는 걸로 배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말로 옮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작가가 by ing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작가의 의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작가가 이걸 왜 쓰는 거야? 방법, 수단,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의미를 한정 지어주는 거야. 의미 한정이 없으면 일반적이게 돼. 자, 예를 들게. 나는 수능 1등급을 받았어.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죠. 왜? 어떻게 해서 1등급을 받았는지 알아 몰라.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는 김영일 선생 수업을 들음으로써 by ing죠. 자, 뭘 제시해줬어? 수단을 제시해줬어. 동시에 얘가 그냥 1등급을 받았는지, 지가 독학했는지, 뭐 했는지 의미를 한정 지어줬다고. 그럼 정보는 어디에서 추출될까? 1등급을 받았다는 내용과 동시에 이 방법, 수단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작가의 의도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구문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구문을 배워야 되는 진정한 의미다. 이게 가성비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 선생님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 내 언어처럼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정보가 정보 비정보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야. 또 하나, 해석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잖아. 정보를 캐치하는 거다.
그러면 문장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떤 한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그 문장들이 전부 다 막연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 문장 안에는 정보가 있고 비정보가 있잖아. 근데 머릿속은 뭐야? 정보, 비정보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 왜? 통째로 들어오니까. 그걸 걸러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읽는 속도가 뭐해? 느린 거지. 빨리 읽기 위한 건 뭐야? 뭐가 정보고 뭐가 비정보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약하게 두는 부분이 있다고. 강약이 있단 말이야, 문장에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게끔, 강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걸 배우는 것이 목적이야. 이런 문장을 볼게. To modern man, disease is a biological phenomenon that concerns him only as an individual and has no moral implications 라는 한 문장이 있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 하나를 좀 기억해보자.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여? To modern man. 이런 걸 전치사 구라고 배우지. 여러분들이 전치사 구라고 배워본 적이 있죠? 근데 이 전치사 구가 문장의 시작점에 있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 없죠. 대한민국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고. 그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친다고. 근데 지금 니들은 뭐야?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알 때쯤 되면 수능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익히셔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걸 문두의 전치사 구라고 얘기하는데 작가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있다고. 문두의 전치사 구는 전제 조건의 역할을 하게 돼요. 아까 전제 조건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의미 한정의 역할을 쓴다고. 그치? 예를 들어서 This is 질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질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to modern man이 없어. 그럼 뭐야? 질병에 관한 전범위에 거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에게든 아니면 뭐 과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질병이든 아니면 원시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이든 해당 사항 없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to modern man이 없으면. 근데 작가가 문두의 전치사구로 to modern man이라고 제시를 해줬단 말이지. 그럼 그리고 나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 질병은 지극히 딱 누구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겠다.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또 하나 문두의 전치사구가 갖게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청크의 시작점을 나타내요. 청크라는 건 덩어리를 얘기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김영률의 눈은 부리부리해. 김영률의 눈은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 뭐 김영률의 코는 뭐 날로 오똑성 코가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작가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눈은 눈대로 얘기하고 코는 코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문장에 연결해서 뭐가 생겨? 눈의 덩어리가 생기고 코의 덩어리가 생길 거야. 글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글마다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다 배울 거야. 근데 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만 기억해.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뭐다? 덩어리의 연결이다. 이해했어? 그런 덩어리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 뭐다? 문두의 전치사구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해볼게. 질병은요,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지. 근데 뒤에서 that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biological concern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럼 얘가 추상적이면 얘는 구체적이냐? 그치? 그럼 어디에 주목할 거야?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 그치? 그럼 얘가 강이야, 약이야? 약이죠. 누가 강이야? 얘가 강이잖아. 그럼 이 내용에 주목해보자. 뭐랑 연관이 있어? 그를 개인으로서 관련을 시켜. 그리고 더 이상의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 그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도덕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when he contracted influenza, 그가 인플루엔자에 걸려, 그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 he never attributed this event to his behavior. attribute A to B잖아. A를 B의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럼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야? 감기 걸리는 사건을 그의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인데? tax collector나 his mother-in-law에게 향하는 행동. 그러니까 남 탓하는 행동이겠죠.
텍스 컬렉터나 마더니 로우는 남이잖아. 남 탓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현대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즉 질병에 걸렸을 때 남 탓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그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정리해 볼게. 일단 개인적이고 도덕성이 있다 없다? 도덕성 없다. 그리고 남 탓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할까? 자, 이 글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현대인들에게 한해서의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시대 혹은 다른 그룹에게 있어서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할 수 있겠죠. 그걸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준 구문이 누구야? 문두의 전치사고야. 강약 조절하는 데 필요했던 부분이 뭐야? 대절이죠. 이래서 구문을 배우는 거라고. 우리만 옮기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어? 아까 우리가 또 봤던 문장이지. To modern man. C번 한번 볼래? Among primitives. 얘도 지금 뭐야? 문두의 전치사 구죠. 문두의 전치사 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전제, 조건. 더불어서 뭐야? 청크의 시작점을 알린다. 원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과 같아 달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뭐였는데? 개인적이고 도덕성 없고 남 탓 안 해. 그럼 원시 시대 사람들, 원시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뭐 할까? 집단적일 거고요. 또 뭐 할 거고? 도덕성이 있을 거고 남 탓 조낸할 거고. A 한번 볼게. Sometimes they는 뭔지 잘 모르겠어. May not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죄가 있는 사람 그 자체를 strike,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his relatives or trustmen, 그의 친척이나 부족 중에 한 명을 저는 때린대. 남 탓한다, 남 탓하지 않는다. 남 탓한다. To whom 그들에게 responsibility, 책임성이 is extended, 뭐에? 전가가 되는 거야. 남 탓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얘는 남 탓하는 거니까 현대야, 원시야? 원시죠. This is, 질병은요, as a sanction, 뭐야? 제재인데, 어떤 제재야?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래. 그럼 질병에 무슨 성이 있다는 얘기지? 질병 걸리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질병이래. 그럼 질병이 무슨 성이 있다는 얘기야? 도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B는 원시야, 현대야? 원시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순서배열은 글의 무슨 성을 묻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지? 글의 일관성을 묻는 문제다. 그럼 일관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글의 일관성이란 개념이 뭐냐면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드시 어떻게 표현한다? 묶어서 표현한다. 내가 눈에 대한 자랑을 얘기했으면 눈에 대한 자랑이 끝나야 돼. 코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코에 대한 얘기로 끝나야 돼. 서로 뭉쳐야 돼. 눈 얘기했다가 코 얘기했다가 다시 눈 얘기했다가 입술 얘기했다가 코 얘기했다가 눈 얘기했다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형은 출제 매뉴얼상 글의 무슨 성을 측정한다? 일관성을 측정한다. 그러면 글의 일관성이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세 개가 다 묶인다는 걸 알 수 있지. 누구? A, B, C가 원시 사이로 같은 얘기야. 근데 문두의 전치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청크의 무슨 점? 시작점. 자, 제시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푸는 거야. 지금 문제풀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스킬 부린 거야? 아니야. 작가가 이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 작년 수능도 문두의 전치사구는 나왔어요. 이런 게 수능 독해인 거야.